어제 저희가 인천 서구울, 연수갑, 계양갑 이렇게 세 곳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경기 북부 정치 1번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의정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갑. 지난 총선 결과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의 정치 1번지라고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죠. 문희상 의원의 지역구로 더 유명한 지역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의정부 갑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있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 의장이 무려 6선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 텃밭을 지금까지 닦아온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문희상 의장이 그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되는 충격 탈락을 했었는데요. 다시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해서 42.8%의 득표를 하면서 다시 기사 회생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 새누리당 강세창 후보가 38%를 득표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성향이 강한 동네에서 38%를 받았다는 건 어느 정도 선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 의장의 벽, 아성을 넘지는 못했다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국민당으로 출마했던 김경호 후보가 19%의 득표를 하면서 3위에 그친 지역이 바로 의정부 갑 지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6선에 성공한 지역, 6선에 성공한 이후에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 아시는 대로 올라 있고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래서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이 세습이 아니냐. 첫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이 지역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고 자, 과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이 지역으로 등판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경선을 치러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단수 공천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강세창 위원장이 한국당에선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석균 상임부위원장이 출마를 결정짓게 되면은 아버지를 이어서 대리를 해서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고 6선 동안 닦아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큰 평판에 문제가 없다면 아들이 출마를 해도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불출마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의정부 갑은 무주 공산이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실제 의정부 갑에서 출마를 감행할 것인가 그건 조금 어렵다. 가능성 낮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문 의장의 장남이죠. 문석균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의 아빠 찬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 공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모습이라고 해도 믿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역이 상임위 부위원장이면은요. 지역위원장 다음으로 넘버 2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가까운 경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핵심 당원이라든지 지역의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문석균 후보의 이제 공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의회 부의장 출신인 장수봉 예비 후보가 문 의장과 공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문 의장과 격돌했던 강세창 후보가 지금 전 당협위원장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역구 세습 논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 이슈와 쟁점화를 하기 위해서 전략공천, 전희경 의원을 비롯해서 전략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드린 대로 이 사실상 출마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도 국회 내에서도 세습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나란히 한 지역구에서 의원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세습이라고 봐야 되는가? 또 시각에 따라서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비산지 지역에서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정치 가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세습이 많은 의원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구 세습 논란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부친의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20대 국회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의원이 무려 한 10명가량 정도가 됩니다. 아, 장제원 의원이 있군요. 그렇죠. 최근에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의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예. 9명의 현역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부친의 지역구를 물려받거나 인접 지역구로 출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그걸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부친이 국회의원 했다고 해서 아들이 국회의원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뭐 많이 능력이 출중하고 또 정치 전문가의 그걸 디딤돌로 해서 뭐 국가에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예. 다만 문제는 아버지가 문희상 의원이 육선을 하면서 20대까지 국회의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바로 의정부 갑에서 21대 국회의원을 바로 승계해서 받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패스트트랙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장으로서 민주당에 좀 유리한 판단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과 맞물리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논란뿐만 아니라 또 예. 현직 국회의장이라는 점.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정진석 의원이 16대부터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15대 정성모 의원이 부친이면서 바로 국회의원을 15대에서 16대 받은 사례가 한국당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상당히 드문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세습 논란이 더욱 크게 불거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자, 의정부 갑 지역이 조금 특이합니다. 문 의장이 한번 뭐 고배를 마시긴 했습니다만 연속 당선되면서 6선을 이룬 지역이긴 하지만 지역민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보수세도 상당히 잔존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되고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약을 내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예. 수가 있는데요. 의정부 갑은 이제 구도심 위주로 돼 있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심 한복판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비군 훈련장으로 인해서 사격,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의정부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군 훈련장을 어떻게 빨리 조기에 이전하느냐가 가장 지역구의 큰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인근에 이제 기무부대가 이전하게 되면서 반환 공여지를 어떻게 개발을 하겠느냐, 그 개발 사업에 대한 그리고 GTX C 노선이 양주를 거쳐서 의정부를 관통해서 수원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네. 의정부의 GTX C 노선이 조기 착공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의정부 갑의 큰 현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